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1년은 온전히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를 했고, 나머지 1년은 결혼 준비를 하며 총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매사 예민하고 섬세한 편인 저와는 달리 모든 일에 무던하고 흔들림이 없는 성격이라 그 점에 끌렸던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이 여린 만큼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반대에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 제가 흔들릴 때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중심을 잡아주고는 했어요. 그 전까지 만나온 사람들은 다 저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서 제가 흔들리면 상대방도 저의 기분에 영향을 많이 받곤 했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다 보니 그런 점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땐 그런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게 느껴지던지, 결혼 후에 다가올 수많은 인생의 파도에서도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제 곁을 지켜줄 것만 같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제 예민한 성향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건 제 남편뿐이라고 할 정도로 남편은 곧고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연애한 기간이 길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만날수록 남편이 좋아졌고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남편 역시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본인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다가 저 같은 사람을 만나니 연애를 하며 느끼는 감정이 다채로워진 것 같고 저를 만나는 게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다른 점이 서로에게 매력으로 느껴져 저희는 빠르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던 거죠. 연애하는 내내 딱히 신경 쓰였던 점이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남자였지만 딱 한 가지에 걸리는 점은 있었어요. 남편은 직업 특성상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매번 근무지가 변경되기 일쑤였고 숙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 이사를 다닌다면 같이 살 수야 있었겠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린 시절 아빠를 따라 자주 이사를 다녔던 기억 탓에 사는 곳을 계속 옮겨 다니는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 근무지를 남편 따라 옮기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죠. 게다가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도 저는 서울, 남편은 경기도 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만나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결혼 후 집을 합쳐서 주말 부부가 된다고 할지언정 연애할 때보다 더 만났으면 더 만났지 덜 만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야, 그래도 연애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랑 주말 부부랑은 느낌이 완전 다를 텐데? 진짜 괜찮겠어? 나도 내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 혼자 살았는데 주말이라도 같이 지내는 사람 있으면 좋지 뭐. 그리고 너 그런 말 몰라?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가 된다는 말. 계속 연애하는 느낌 나고 서로 덜 질리고 좋을 것 같은데? 그건 같이 살다 서로한테 질릴 대로 질려서 중년 이후 부부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지. 너넨 결혼하자마자 바로 주말 부부 스타트잖아.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기인 신혼 때 하필 주말 부부인데 그게 정말 괜찮겠어? 다른 신혼부부들 깨볶을 때 너네는 생일별도 그런 생일별이 없을 텐데. 그래도 어쩌겠어. 방법이 없는데. 내가 남편 따라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 일단 결혼 정년기에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겨우 그런 이유로 결혼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일단 결혼하고 생각하려고.
결혼부터 하고 이리저리 지내다 보면 또 방법이 생기겠지. 주변의 만류나 걱정 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다른 걱정 없이 결혼 준비를 진행했어요. 사실 그런 말들이 귀로는 들렸지만 머릿속까지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연애할 때까지는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처음 몇 달간은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비록 주말뿐이기는 해도 남편과 둘만의 취향으로 꾸며놓은 공간에 마주보고 앉아 외식이나 배달음식이 아닌 집밥을 요리해 먹고 같이 대청소도 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잠드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연애할 때 혼자 살았는데도 남편이 한 번도 저희 집에서 자고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만이라도 그렇게 같이 사는 부부 느낌이 나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한 반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그때부터 슬슬 친구들이 염려하던 부분이 어떤 건지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아, 일하느라고 바빠서 연락할 정신이 없었네. 미안해. 지난번에도 그래서 내가 잠깐이라도 해달라고 했잖아.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어떻게 출근하고 문자 한 통도 없을 수가 있어? 하다못해 점심을 먹거나 화장실 갈 때라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 한 통은 보내놓을 수 있을 거 아냐. 여보, 무슨 연락에 그렇게 집착을 해? 우리 이제 부부잖아. 결혼했잖아.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서로한테 연락을 꼬박꼬박 남겨야 하는 건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부부인 거랑 연락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막말로 우리가 주말 부부가 아니면 나도 상관없어. 당신이 연락을 하든 말든 어찌됐던 저녁에는 집에 들어올 테니까.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린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서로한테 더 신경을 쓰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당신한텐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나한테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람이 바쁘면 연락을 좀 못할 수도 있지. 연애 때는 이렇게까지 연락에 집착하지 않았잖아. 왜 그래? 그땐 우리가 가족이 아니었잖아. 나도 연애 때는 당신 바쁘면 언젠가는 연락 주겠지 하고 기다릴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당신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더 걱정된다고.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별일은 없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뭐 맨날 똑같이 살아가는데 무슨 별일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래. 생기면 당신이 안 물어봐도 어련히 알아서 말 안 할까. 됐어. 그만하자. 내가 신경 쓸 테니까 퇴근하고 피곤한데 이 문제로 더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 내가 미안해.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사과를 받지 못한 것보다도 더 마음속이 허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소한 일로 하나하나 쌓이는 것도 쌓이는 거였지만 같이 살기라도 하면 풀 기회가 많았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보는데 안 좋았던 얘기를 꺼내 얼마 없는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다 보니 자꾸 안 짚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남편과 보내는 하루하루는 안 싸우고 지나갈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제 마음 깊은 곳 한 구석에 남아있는 남편에 대한 사온했던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응어리가 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만 해도 보통의 주말 부부나 장거리 커플들이 겪는 평범하고 흔한 고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의 가장 큰 문제는 더 현실적인 곳에 있었어요. 바로 출산과 육아였어요. 둘 다 아이 생각이 없기는커녕 아이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이는 둘 다 무조건 낳을 생각이 있었어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데 아이를 낳으면 누가 돌볼 거냐는 문제였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더니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쯤에 남편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했어요. 새로 들어간 회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짬이 차면 원하는 근무지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걸 노리고 이직을 한 거였고요. 분명 처음 취지는 그랬는데 하필 남편이 처음 발령받은 곳은 시어머님이 살고 계신 인천 쪽이었어요. 그것도 시댁에서 지하철로 몇 정거장만 가면 금방 도착하는 거리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님께서는 완전히 경사라도 나신 듯 얼굴에 화색이 도셨어요. 거기 우리 집에서 20분이면 가는데 뭐하러 불편하게 생반남이랑 숙소 생활을 하고 그래? 그러지 말고 집에서 출퇴근해. 네가 쓰던 방도 그대로 놔두고 청소도 매일 하고 있어. 생각 좀 해볼게요. 남편은 제 눈치가 보였는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 집에서 다니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보통 숙소는 2인이 함께 쓰는 구조라 룸메이트를 어떤 사람으로 만나게 되느냐에 따라 남편의 삶의 질이 좌우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보다는 차라리 집에서 어머님과 살면서 마음 편하게 쓰던 방을 쓰고 안 그래도 결혼하면서 혼자 살게 되신 시어머니와 저녁이라도 한 끼 더 함께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했어요. 저도 부모가 있는 자식 입장으로서 남편의 입장이 이해되기는 했지만 이상하게 그게 싫더라고요. 남편이 알아서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는데 선을 긋기엔 모든 조건이 남편에게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대놓고 반대는 못하고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내비쳤죠. 여보, 근데 어머니하고는 같이 안 살면 안 돼? 숙소 생활이 힘들면 하다못해 직장 근처에서 집 얻어서 살고 어머님 댁은 자주 오가면 되잖아. 그럼 돈이 2배로 들잖아. 왜? 내가 엄마랑 사는 게 싫어? 혹시 주말에 시댁 오라고 할까봐 그래? 내가 그건 확실하게 선 긋고 주말에는 집에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도 설마 우리 주말밖에 못 만나는데 그러진 않으실 거야. 그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의 어머님하고 같이 살면 어쨌든 결혼한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낼 텐데 그럼 나는 정말 당신이랑 결혼한 기분이 안 들 것 같아서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신혼부부는커녕 장거리 연애하는 커플 같은 기분인데 그래도 나한테 이런 기회가 잘 없잖아. 근무지 바뀌면 또 언제 다시 숙소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고 몇 년만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엄마 혼자 지내는 것도 좀 신경 쓰였는데 이럴 때라도 같이 지내면서 옆에서 좀 돌봐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안 되겠어?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여기서 더 때를 쓰면 저만 이상해지는 꼴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더 말리고 싶었지만 결국은 포기했어요. 남편이 시댁에 살든 말든 저는 남편이 숙소 생활한다 생각하고 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죠. 일단은 좀 지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때 다시 숙소로 돌아가라고 해도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생각보다 제가 우려했던 일들은 남편이 시댁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되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여보, 퇴근했어?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이런 식으로 연락 안 되는 거 진짜 짜증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예, 나다.
어머님? 너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평소에 우리 지은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 아니,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연락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애를 쥐잡듯이 잡아잡기를. 어? 그럼 우리 지은이가 핸드폰 붙잡고 네 연락 답장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비슷한 문제로 몇 번 반복된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그렇고 왜 이 사람 핸드폰을 어머님께서 받으세요? 지은이 방금까지 나랑 밖에서 외식 먹다 들어와서 샤워하러 들어갔다. 네? 외식이요? 뭘 그렇게 놀래?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끝났다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길래 다녀왔지. 너한테 얘기 안 하든? 뭐 같이 살다 보면 당연히 같이 외식하는 날도 있겠지만 막상 그걸 어머님 입으로 전해 들으니 기가 막히긴 막히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제가 바랬던 일상이라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은 다들 결혼을 해서 비슷한 시기에 신혼을 즐기고 있는지라 어쩌다 한 번씩 쉬는 날이나 조기 퇴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외식을 하고 들어가는 그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들이 참 부러웠거든요. 남편과 따로 살고 있는 저는 감히 상상도 못 해보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원래는 아내와 나누었어야 하는 그런 일상들을 어머님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니 괜히 서글퍼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결혼을 한 건 맞나? 저는 누구랑 결혼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오늘 일찍 끝나서 어머님과 외식할 예정이라고 말이라도 먼저 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비참한 기분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비참하게 만든 건 남편이 고의인지 실수였는지는 몰라도 그 사실을 저에게 안 알렸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겪어본 남편 성격상으로는 피곤해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성향이라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끄러워질 것 같은 일들은 차라리 알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자는 주의였거든요. 혹시나 어머님과 외식 자리를 제게 알리면 제가 서운한 티를 내거나 할까봐 알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 차인데 제 서운함은 벌써부터 남편에겐 귀찮고 시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건가 싶은 생각이 드니 기분이 다운되더라고요. 아, 어머님이랑 식사하느라 연락이 안 된 거였군요. 몰랐어요. 그래? 아우, 오늘 아주 고급스러운 데를 갔다 왔어. 내가 해산물 좋아한다고 얘가 유명한 해산물 레스토랑을 예약해놨지 뭐니? 너 빼고 우리끼리만 다녀오는 게 참 미안하더라.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목소리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로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잔뜩 들떠서 저에게 자랑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시어머니가 대신 받는 일이 잦아졌어요. 저는 용건이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닌 이상 어머님과 자주 통화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자꾸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들어서 별로 좋을 게 없는 듯한 두 사람의 행복한 일상 얘기를 알게 되니 너무 짜증이 났어요. 어머님 입으로 듣는 일상은 하나같이 남편이 저에게는 굳이 말하지 않고 넘기는 것들이었죠. 여보,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건 좀 어때? 괜찮아? 뭐 무슨 질문이 그래? 엄마랑 사는 건데 당연히 괜찮지. 아, 그냥 나이 들어서 부모님이랑 안 살다가 같이 살면 또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없나 싶어서 물어봤어. 있었음 진작에 얘기했겠지. 오히려 엄청 좋아. 아무래도 엄마가 집에 계시니까 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느낌? 출퇴근한다고
정신없어서 방에 어질러져 있어도 갔다 오면 완전 말끔하게 치워져 있고 빨래 같은 것도 쌓아놔도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 그렇게 편한 건지 몰랐는데 엄마랑 떨어져 살다가 다시 겪으니까 얼마나 편한 건지 알았잖아. 아, 그래? 좋아 보이네. 그리고 사실 당신이랑 살 때는 둘 다 직장인이니까 집밥을 해먹어도 좀 종류도 몇 가지 안 하게 되고 냉동해놨던 재료들 해동해서 먹고 하니까 좀 건강한 느낌이 덜했는데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시니까 그날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해주시거든. 지난주에 봤잖아. 나 살 좀 붙은 거. 나 요즘 맨날 육첩 반상 먹는다니까? 옛말에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게 괜한 말이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엄마 용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주말에는 당신 보러 집에 가고 요즘처럼만 지내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신혼집에서 저와 함께 산다는 선택지가 분명하고 당연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순간 정남이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한마디로 가사노동 다 책임지고 육첩 반상까지 차려주시는 어머니와 사는 게 더 편하니 좋고 저랑은 주말에 만나서 시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으로 들어졌어요. 확인사살 당하듯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남편에 대한 애정이 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음을 스스로 느낄 정도로 많이 제 태도도 변하게 됐어요. 매번 시어머니가 전화를 대신 받는 것도 짜증나서 전화도 잘 안 하게 됐고 제가 전화를 잘 안 하고 연락을 줄이다 보니 남편이 제게 연락을 하는 빈도수에 대해서도 전혀 터치를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평일에는 거의 서로 생존 확인 정도만 하고 남처럼 지냈어요. 아니 하다못해 제 직장 동료들도 제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기분인지를 알 정도였는데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죠. 니들이 오늘 생각보다 회식이 길어지네. 괜찮아? 남편이 뭐라고 안 해? 남편이요? 남편은 저 오늘 회식인 건 알기나 할지 모르겠네요. 응? 말 안 했어? 숨긴 거야? 술자리 가는 거 안 좋아하나? 술자리는커녕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나 알면 다행이네요. 응? 아 맞다. 이들이 남편이랑 따로 산댔지. 술이 들어가서 잠깐 까먹었어. 시댁에 산다고 그때 얘기 다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아주 마마보이처럼 어머님이랑 깨볶으며 살고 있어요. 맞다. 이대리. 근데 시댁이 홀시어머니 하나뿐이라 하지 않았어? 네. 그게 왜요? 아, 그거 쉽지 않은데. 처음 들었을 때부터 좀 쎄하다 싶었거든. 쎄하다고요? 보통 시어머니 중에 제일 최악인 게 홀시어머니인데. 몰라? 나 아는 사람도 홀시어머니 있는 남자한테 시집갔다가 아주 애틋한 모자관계에 껴서는 엄청 고생했어. 아, 원래 시어머니랑 남편 친하게 지내는 거 안 좋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대리도 그 꼴 나기 전에 얼른 남편 데려와. 시아버지 계신다고 해도 찜찜한 마당에 지금 시어머니랑 둘이 산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연세 든 분들 중에서는 아들을 남편 대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 지금은 별 문제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진짜 어이없는 일 생긴다? 주변에서는 제가 결혼한 사람 치고는 너무 자유롭다거나 같이 있을 때 남편에게 연락이 오거나 주고받는 모습을 전혀 못 보는 것에 약간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저의 상황이 또 특수한 상황이니 유독 더 걱정을 받았던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결혼할 때 홀시어머니라는 점이 걸리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남편이 어머님 혼자라고 그렇게 애틋한 모습을 보였던 건 아니라서 안심하고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를 돌이키기엔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처음부터 남편이 시댁 가서 사는 걸 뭘 모르고 찬성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이대로 지내다가 뭔가 문제가 터지면 이혼할 각오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일이 터졌죠. 임신입니다. 네? 지금 4주차 정도 됐네요. 전혀 눈치 못 채셨어요? 아, 네. 전혀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어요. 하필이면 이렇게나 남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시기에 말이죠. 실은 남편에게 정이 떨어진 이후로 피임은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었는데 둘 다 이세를 간절히 원하던 사람들이라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한 남편의 의심을 피하고자 딱 한 번 피임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임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했었는데 하필이면 딱 방심한 그 하룻밤에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남편은 당연히 소식을 듣자마자 뛸 듯이 기뻐했죠. 정말이야 여보? 잘됐다. 그러게 내가 피임하지 말자고 했잖아. 아니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임신하고 싶어서 그랬지. 마음의 준비 다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평생에 못 가져. 한 살이라도 둘 다 젊을 때 가지는 게 낫지. 잘됐다. 우린 언제 아이 갖나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생길 줄이야. 분명 신혼 초에 아이가 생겼더라면 저도 똑같이 기뻐했을 거예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 이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황에 찾아온 아기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게다가 아무런 대책 없이 아이가 생기자 독박으로 고생하는 건 저 하나뿐이었어요. 초기에야 별다른 큰 증상이 없어 괜찮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컨디션에 기복이 생기고 여기저기 온몸이 쑤셨어요. 가끔 쎄한 기분이 들어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다른 임산부들 곁에 있는 남편을 보면 호르몬의 영향인지 괜히 서글퍼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남편과 떨어져 지낸다는 이유로 저는 남편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막판에는 너무 힘들어서 휴가를 내고 친정에 잠깐 내려가 있었어요. 친정 엄마께서도 계속 일을 하고 다니셔서 도움을 받으려면 제가 내려가는 게 맞았거든요. 엄마께서는 출퇴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를 정말 성심성의껏 돌봐주셨어요. 엄마도 저를 이렇게 고생해서 낳았을 걸 생각하니 엄마께 고맙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기를 낳게 됐어요. 임신이 된 사실을 안 순간부터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에 심란한 순간이 정말 많았는데 막상 제 눈으로 제 뱃속에서 태어난 조그만 아기를 보는 순간 이상한 기쁨이 밀려오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예쁜 공주님이었어요. 남편은 딸을 갖고 싶어 했어서 기뻐했지만 시어머니는 내심 아들을 바랬는지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저는 산후조리원에 다녀온 후 육아휴직 한 달을 받아온 남편과 함께 그야말로 전쟁 같은 육아를 했어요. 남편은 의외로 잘 도와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트러블이 전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원인도 모르고 우는 아기 덕분에 같이 잠도 설치고 교대로 육아하면서 부부 사이에 전우애 같은 게 싹 트더라고요. 가끔 아기가 겨우 자면 둘이서 야식도 해서 먹고 하면서 연애할 때처럼 서로의 사이가 오랜만에 돈독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 그냥 육아휴직 끝나고도 우리 이렇게 같이 살면 안 돼? 응? 당신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알면서. 알긴 아는데 당신 없이 모든 걸 나 혼자 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해서 그래. 우리 떨어져 살 때는 매일 같이 싸우기만 했는데 막상 붙어 사니까 전혀 싸우지도 않잖아. 우리가 처음부터 남들처럼 같이 살았으면 잘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보통 붙어서 살면 더 싸우지. 여보, 지금이야 애 키운다고 정신 없어서 우리가 싸울 틈도 없으니 그런 거고. 그리고 나 아직 근무지 이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 차 타고 출근하면 안 돼? 그래도 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잖아. 여보, 아무리 차 타고 다닌다 해도 출퇴근 시간대에 그게 쉬운 건 줄 알아? 당신도 회사 다 다녀본 사람이 왜 그래?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차이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봐야 어차피 당신한테 별 도움도 안 돼. 퇴근하고 오면 출퇴근하느라 기운 다 뺏겨서 집에 바로 뻗을 것 같은데 당신 도와줄 시간도 없을걸? 그래도 당신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당신 퇴근하고 와서 애기 잠깐만 놀아줘도 내가 숨 돌릴 틈이라도 생기잖아. 그래도 못하겠어. 지금처럼 일에 집중 잘 되는 환경을 냅두고 갑자기 출퇴근을 하라니. 그게 되는 거였으면 아기 생기기 전에도 진작부터 그랬겠지. 안 되니까 이러고 지낸 거잖아. 그때야 그렇게까지 붙어 살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당신이랑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서 두 사람이 애를 봐도 힘든데 나 혼자 어떻게 봐? 지금이야 애가 너무 갓난애니까 그렇지. 좀 있으면 금방 통잠 자고 괜찮아져. 한두 달만 더 고생해. 여보, 정 안 되겠으면 장모님한테 가 있던가. 엄마께는 임신했을 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던 터라 더 이상 도움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친정 엄마는 일을 하고 계셔도 어떻게든 저를 알뜰살뜰 챙기려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애를 같이 낳아놓고도 어떻게든 육아휴직 끝나면 다시 따로 살려는 모습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계속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여서 순간 울컥하는 감정에 또 싸울 뻔했지만 정말 힘들게 아기를 겨우 재워놓은 터라 소리도 못 지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설마 했던 남편은 한 달 뒤 복직하면서 정말로 집을 다시 떠났고 저는 아이와 함께 홀로 남겨졌어요. 아기랑 둘이서 지내는 건 정말 회사에서 매일 야근을 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피곤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있으니 손목이 쑤셨고 자고 일어나면 매일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제가 아프다고 잠깐 쉬거나 누워있을 틈도 없이 아이를 봐줘야 했죠. 아기한테 눈을 뗄 수가 없으니 씻기도 겨우 씻고 밥도 정말 겨우 먹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몇 달을 지내고 나니 피폐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가 보낸 아기 사진에만 가끔 답장을 하고 연락은 마찬가지로 자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를 돌보느라 매일 지쳐있어 그것에 뭐라 따질 겨를도 없었고 연락이 있어서는 포기한 지도 오래라 이제는 별로 상관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기계처럼 바쁘게 돌아갔기에 제 감정이라는 게 내내 죽어있는 기분이었어요. 힘든 와중에도 가끔씩 방긋 웃어주는 딸을 보면 기쁘고 행복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도저히 제 시간이라는 게 없고 휴식이라는 것도 없고 늘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 금방 사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아기가 생기니 인간관계도 거의 끊겨버린 것 같았어요. 전에는 회사 끝나고 자주 술 한잔 하자며 연락 오던 친구들도 아기 보러 놀러 오라고 하니 조금 부담스러운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연락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아기는 말이 통하질 않으니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들도 있었어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저에게 연락이 자주 오는 건 그나마 친정엄마랑 시어머니 뿐이었어요. 며느라, 우리 하영이는 뭐하고 있니? 사진 좀 보내라, 보고 싶다. 하영이 옆에서 잘 놀고 있어요, 어머님. 오늘따라 울지도 않고 잘 놀아요. 근데 너 목소리가 많이 어두워졌다? 육아 혼자 하려니 많이 힘들지? 네? 네,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남편이 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도 애 혼자 키워봐서 얼마나 힘든지 안다. 애 하나 키우려면 어른 셋이 붙어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 근데 그걸 나도 그렇고 지금 너도 혼자 해내고 있으니 많이 힘들면 너도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 살지 않겠니? 네? 평생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저 녀석 근무지 이전할 때까지만이라도 아직은 2년 더 남아있다던데 그동안 정말 혼자서 애 돌볼 자신이 있어? 차라리 남편도 있는 집에 와서 2년만 도움받으면서 살아. 낮에는 나한테 도움받고 밤에는 남편 얼굴도 보고 살면 훨씬 좋지 않겠니? 내가 애 봐줄 때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오고. 솔직히 어머님의 제안은 너무 달콤하게만 들렸어요. 아기를 갖지 않았다면 시어머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도 싫었을 텐데 그땐 정말 주변의 사람의 도움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제가 맞벌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시터라도 썼겠지만 남편 혼자 외벌이 하는데 시터의 도움을 받기엔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저 혼자 있을 때 남편과 떨어져 지내던 거랑 아이와 함께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남편도 매일같이 하루하루 커가는 딸의 모습을 놓친다며 슬퍼했고 저도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차라리 눈 딱 감고 시댁에 들어가면 시어머니께 육아적으로도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남편과도 평일 저녁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눈이 돌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돼요, 어머님? 그렇다니까.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죠.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좋았어요. 낮에 시어머니께 아기를 맡겨놓고 공원으로 산책을 다녀오기도 했고 매일 쪽잠을 자던 것도 어머님이 교대를 해주시니 정해진 시간에는 푹 잘 수 있었어요. 저녁에는 퇴근한 남편 얼굴을 보고 남편이 딸과 시간을 보내는 걸 지켜보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전쟁 갔던 100일을 넘기고 통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약간의 여유가 생기자 갑자기 생각도 못한 시월드가 열리기 시작했죠. 하영이는 내가 볼 테니까 오늘 저녁은 네가 해라. 이제 애는 내가 본격적으로 봐줄 테니까 너는 집안일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어차피 애 크면 병행해야 하는데. 어머님은 그동안 제가 맞벌이라 남편과 떨어져 지내 편하게 살았다며 각종 집안일들을 제게 떠맡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차피 제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어머님은 아기를 봐주니 노동량은 도찐 개찐이라 생각이 들어서 묵묵히 했는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 영 아니다 싶은 거예요. 마치 어머님이 아이 엄마고 저는 가사 도우미가 된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날이 갈수록 손녀에 대한 집착은 어찌나 심해지시는지 애를 품에 끼고는 내려놓질 않으시더라고요. 어쩌다 아이가 울어서 안아주려고 해도 아이를 내주질 않고 식탁 위에 있는 분유나 가져오라고 지시하고는 본인 손에서 애를 떨어뜨리질 않더라고요.
하루는 퇴근하고 온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안겨있는 딸을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대체 이 집안에서 무슨 존재인가 싶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같이 하영이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저 이제 슬슬 하영이 데리고 집으로 가볼게요. 뭐? 갑자기 왜? 애 한참 이쁠 땐데 좀 더 같이 키우지. 그동안 도와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있다 보니 좀 기분이 이상해서요. 가장 힘든 고비를 같이 넘겨주셔서 감사해요. 한 달 내로 정리해서 나갈게요. 뭐? 실컷 도와줬더니 상의도 없이 이렇게 통보해버리는 게 어딨니? 너, 내가 그렇게 우스워? 그게 아니라요. 상의를 한다 해도 제가 여기 남아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어느샌가부터 어머님과 제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머님이 남편과 살고 제가 객식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어차피 평생 여기서 같이 지낼 생각도 아니었으니까요. 아, 너 지금 내 아들이랑 내 사이를 질투하고 있는 거구나. 그치? 네? 제가 질투할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이랑은 부모 자식 사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또 어머님 혼자서 힘들게 남편 키워주셨으니 남편이 더 애틋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너 지금 심술 부리는 거 다 보이는데 굳이 아닌 척할 필요 없어. 왜? 우리도 다른 집처럼 모자간에 서먹할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같이 지내보니 아니든? 우리가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니라 부부 사이처럼 보이기라도 했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하다 부모 자식 사이를 질투하니? 무슨 젊은 애가 시어머니 하나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 새를 못 참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 니네 부부 사이가 겨우 그것밖에 안 돼? 뭐 하긴 니네 연락 주고받는 거 보면 애정도가 딱 보이긴 하더라. 평소에 아들 보면 얘가 결혼한 유부남이 맞나 싶긴 해. 제가 연락으로 뭐라고 할 때는 일하는 사람한테 왜 연락으로 집착하냐고 뭐라고 했던 분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니 저도 사람인지라 어이가 없고 순간적으로 화가 올라왔어요. 어머님, 언젠 저한테 연락으로 집착하지 말라면서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내가 연락으로 집착하지 말라고 했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니? 아들 평소에 사는 거 보면 유부남은커녕 다시 선봐서 결혼한다 해도 여자가 깜빡 속겠더라. 남자야 원체 자유롭게 살게 두는 게 부부 생활엔 더 낫다지만 이건 내가 봐도 좀 아니다 싶어서 가뜩이나 그동안 떨어져 지낸 세월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같이 살면서 남편 간수 좀 잘해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 저랑 같이 계속 살고 싶어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랑 살고 싶긴. 너 없으면 나야 더 편하고 좋지. 대신 하영이는 두고 가라. 요즘 하영이 보는 재미로 사는데 걔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어쩌니? 나도 그동안 하영이 키워줬으니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어. 그게 싫으면 적어도 내가 하영이 같이 키워준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영이 이 집에 두고 가. 네? 제 배로 낳은 제 딸인데 제가 굳이 왜 그래야 하죠? 키워주신 건 감사한데요. 아이를 두고 갈 만큼 감사하진 않아요. 그걸 그렇게 보상을 받으셔야겠다면 남편한테 돈으로 달라고 하세요. 하영이는 제 딸이지만 남편 딸이기도 하니까. 뭐? 너 진짜 갈 때까지 가자는 거야? 열등감만 넘쳐가지고는. 너 네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너랑 살다 나랑 사니까 아주 몸이 너무 편하단다. 원래는 결혼하면 이런 생활 꿈꿨었는데 네가 일에 미쳐가지고 가사를 하나도 안 돌보니까 퇴근하고 가사 일하기 바빠서 피곤해 죽겠다고. 이럴 줄 알았음 평생 엄마랑 사는 건데 그러더라. 내가 요즘 좀 너한테 집안일 시켰다고 불만 생겨서 일어나 본데
난 다 뜻이 있어서 시킨 거였어. 집안일도 계속 해봐야 늘고 습관이 잡히지. 어차피 애 낳은 여자들은 복직도 어려운데 앞으로 가정주부를 살 거면 어른이 딱 잡고 가르치는 게 맞지. 고마워하긴커녕 그새를 못 참고 애를 데리고 나가버리려고 해? 어머님, 제가 집안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머님이 하루 종일 회사 나가서 일해보세요. 그게 되나? 남편이 어머님이랑 사는 게 특별히 좋아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님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기적인 인간이 그러고도 남죠. 하여간 어머님이 가사 도우미로 이용을 당하건 말건 저랑은 아무런 상관없으니까요. 저는 하영이 데리고 갈게요. 뭐? 이게 기어이? 꼭 그렇게 어른을 이겨 먹어야 속이 편하든? 너 이 집 나가면 다시는 나랑 네 남편 못 보고 살 줄 알아. 알겠어? 네, 어머님 아들 그렇게 대단한 남편 아니라서 별로 미련도 없네요. 마침 저도 헤어지고 싶었는데 하영이 생기는 바람에 못 헤어지고 있던 거라. 차라리 잘 됐어요. 귀한 아들 평생 옆에 끼고 두 분이서 100년 해로 하세요. 저는 제 딸 데리고 평생 어머님 안 보고 살 테니까. 뭐야? 야, 너 어디가? 거기 안 서? 저는 그 길로 신혼집으로 돌아가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동생에게 집안에 제가 혼수로 해갔던 가구들 처리를 좀 부탁했죠. 남편은 이런 일이 있는데도 주말이 돼서야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친정에 내려가 있던 터라 남편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시댁으로 간 것 같았어요. 남동생이 혼수를 다 처리해주고 난 뒤에야 저는 짐을 제대로 싸서 친정에 내려왔고 남편은 텅 빈 집을 보며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변호사인 동생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걸었죠. 더 이상은 저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남편 밑에서 딸을 키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딸에게만큼은 죽고 못 살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딸과 생이별을 하니 괴로워하는 모습이 볼만하더라고요. 저는 얌전히 이혼을 받아들이면 딸만큼은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어요. 물론 딸을 보게 해주겠다는 건 거짓말이었죠. 저는 결혼한 뒤에는 연락처를 전부 바꾸고 친정마저 이사를 가 지금은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저희 딸도 저와 친정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금은 아주 예쁜 꼬마 아가씨가 되었답니다. 정말 매일 밤 결혼을 후회할 만큼 지긋지긋하고 외로웠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게 남겨준 선물이 하나 있기는 하네요. 이 공주님이 없었더라면 결혼이라는 제 어리석은 선택이 평생 끔찍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